상어가 잔인한 육식동물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 매우 호기심이 많다는 사실은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는 상어가 인간을 덮치는 것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상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어의 강한 탐구심과 왕성한 식욕, 이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종종 상어의 배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곳은 토픽, 상어에게 지지 않을 정도의 호기심을 가진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오늘은 상어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세의 메달. 2012년 말레이시아 클레방에 사는 스세라 메논 씨는 요리를 위해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상어 고기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고기의 체내에서 유럽제로 보이는 중세의 메달이 발견되었습니다. 메달 한쪽 면에는 여자의 옆모습이, 반대쪽에는 안톤이라는 글자와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죠. 과학자들은 장식이 만들어진 시기를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쯤으로 추측했습니다. 아마 16세기 초반 이 땅에 왔던 포르투갈인들의 물건이었을 텐데요. 대체 이 메달은 어떤 경위로 상어의 위장으로 들어간 걸까요? 어쩌면 16세기 어느 날 포르투갈 배가 난파되면서 실어놓은 짐이 바다 밑으로 떨어졌고 그 후 500년 정도 지난 21세기에 호기심 왕성한 물고기가 이 메달을 먹어치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데이라 와인병. 여러분들은 와인을 좋아하시나요? 이를테면 포르투갈령인 마데이라 섬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마데이라 와인은 어떠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데이라 와인을 좋아하는 것은 비단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물고기들, 적어도 청세리 상어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1942년 프랑스 어부들이 몸길이 2m의 청세리 상어를 포획하였는데 해체 작업 도중 뱃속에서 마데이라 와인병이 발견되었습니다. 병은 손상되지 않았고 안에 든 와인도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죠. 이상한 곳에서 발견된 것에 비해 와인은 그 품질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었답니다. 상어가 이 와인을 어디서 찾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까 소개한 메달과 비슷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그 무렵은 정확히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로 해상에서의 싸움 역시 치열했다는 점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배가 이로 인해 가라앉았죠. 어쩌면 그 중 하나에 이 마데이라 와인이 실려 있었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호저, 고슴도치의 가시. 호저는 고슴도치의 일종으로 길고 날카로운 가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호저를 건드리려는 동물은 거의 없어요. 몇 번만 찔려봐도 금세 전의를 상실하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나설 테니까요. 하지만 이 극단적인 방어 수단도 상어한테는 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몇 년 전 호주 시드니에 있는 유명한 본다이 비치 앞바다에서 잡힌 뱀상어를 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뱃속에서 발견된 호저의 바늘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살이나 뼈 부분은 이미 소화가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호저는 물속에서 살 수 없으며 뱀상어 역시 육지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어가 사냥감을 도대체 어떤 경위로 먹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록 인간에게 잡히지 않았다고 해도 이 상어는 목숨을 잃을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호저의 가시에 의해 식도와 위장이 심하게 손상되어 야생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돌고래 뼈. 평소 뱀상어가 먹이로 삼고 있는 것은 호저도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의 주된 식량은 조개와 오징어 그리고 물고기이며 가끔 바다 표범과 돌고래, 다른 종류의 상어를 먹기도 하지요. 뱀상어의 엄청난 식욕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소문이 자자했지만 이런 것에 익숙해진 과학자조차 종종 깜짝 놀랄 때가 있답니다. 2012년 연구자들은 한 뱀상어를 포획했는데요.
체중은 948.6파운드, 즉 430kg으로 이런 종류의 개체로는 평균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어는 몸무게에 비해 너무 뚱뚱해 보였어요. 해부를 시작한 연구자들은 바로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윗속에 돌고래의 두개골과 꼬리, 그리고 여러 개의 척추뼈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조합하면 생존 시엔 몸 길이가 2m가 넘었을 꽤 큰 개체였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상어가 이 거대한 돌고래를 통째로 삼켰고 인간의 그물에 걸리기 전까지 거의 소화를 끝냈다는 점입니다. 북극곰의 턱. 북극곰은 언뜻 보기에 순하고 느려 보이지만 이는 상당히 위험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로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북극곰은 냉혹한 육식동물이고 누구보다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야생의 세계에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정확히는 거의 없는 거죠. 수년 전 노르웨이의 한 연구자가 스발바르 제도 앞바다에서 포획한 그린란드 상어의 뱃속에서 북극곰의 턱을 발견했습니다. 상어가 정말 북극의 왕을 잡아먹은 걸까요? 이 발견은 과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곧 그린란드 상어가 어떻게 북극곰을 먹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물고기는 곰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곰이 중병을 앓고 있었거나 크게 다쳤을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이미 죽은 상태로 바다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모피 코트. 상어가 관심을 가진 물건을 일일이 먹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이유 중 하나는 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뱀상어 역시 눈앞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삼켜버린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인간의 옷을 해양생물로 착각해버린 걸지도 모릅니다. 간식인 줄 알고 먹은 것이 모피와 헝겊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코트는 90년대 초 로스앤젤레스 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린 상어 관련 전람회에 전시되었습니다. 정말 상어의 배에서 나온 게 맞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모피는 원래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원형이 유지된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랍니다. 캠코더와 기타 제반 제품. 만약 여러분이 상어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직접 습격을 받지 않더라도 수중용 고가의 촬영 장비가 그대로 삼켜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몸소 체험한 것이 바로 바하마에서 상어 조사를 하고 있던 사진가 마크 태거트 씨입니다. 수중 카메라의 마지막 순간을 포착한 영상은 인터넷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어, 특히 뱀상어는 카메라를 먹이로 착각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단순히 맛을 보기 위해 입에 넣기도 합니다. 그 후 위장 속에서 메모리 카드가 데이터 판독이 가능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뱀상어는 흔히 바다의 쓰레기통이라고 불립니다. 그 뱃속에서는 동전이나 고무 타이어, 심지어 차량 번호판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신기해 보이지만 환경보호 관점에서는 절대 웃을 일이 아니에요. 뱀상어는 위험한 바다의 육식동물이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생물입니다. 본래 먹지 않아야 할 이런 물건들이 지금까지도 그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른 상어. 2013년 연구자들은 델라웨어만에서 몸길이 1m 미만의 소형 상어를 포획했습니다. 하지만 배 위로 끌어올릴 틈도 없이 곧 모래뱀상어라고 하는 다른 상어가 물에서 튀어나왔어요. 모래뱀상어는 그 소형 상어를 한 입에 통째로 삼켜버리며 인간의 공을 감쪽같이 허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이 당시의 사진은 상어의 탐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용도로 자주 사용되고 있지요. 물론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상어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이상한 것까지 삼키고 있지만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에 대한 감상과 앞으로의 테마에 관한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SNS 영상 공유와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